안녕하십니까. 여론의 모든 것 여론고수 시즌2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총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과연 총선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의 미래, 과연 총선의 향방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구독 꾹 눌러주시고 많은 또 응원도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총선 여론고수 시즌2 방송 계속 뿜뿜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또 성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총선을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은 시점입니다. 약 20여일. 이것도 우리가 방송이 올라가는 시점에는 더 투표일에 가까워져 있을 텐데요. 자, 최근에 국민의힘이 좀 앞서가는 추세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민주당의 공천 파장이 민주당의 지지율에 치명타를 먹이면서 국민의힘이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의 조용한 공천, 시스템 공천이 빛을 발했는데, 자, 또다시 국면이 바뀌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실시됐던 한국갤럽 조사입니다. 가장 최근에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보면 이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37%, 민주당이 32%. 자, 5%포인트가 차이가 납니다. 국민의힘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지지율이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국민의힘은 37%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또 민주당은 1%포인트가 직전 조사보다는 올라갔습니다. 여전히 그래도 5%포인트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배 소장 앞서고 있는데 오차범위 내일지라도 아니 무슨 뭐가 문제야. 그런데 여러분들 주목할 것이 조국혁신당이 7%입니다. 그러니까 범민주계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합하면 39예요. 그런데 서울만큼은 그래도 국민의힘이 앞서가던 추세였습니다. 좀 더 차이를 벌려가던 상황이었죠. 직전 조사인 한 주 전에만 하더라도 오늘 소개해드린 조사 말고요. 서울에서의 지지율을 보면은 깜짝 놀랄 만한 지지율입니다.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45%, 거의 절반 가까이나 되죠. 민주당이 24%, 거의 더블 스코어에 가깝습니다. 자, 이번 조사에서는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국민의힘 30, 민주당 32, 조국 9%. 여러분들 서울이 뒤집어졌어요. 조국혁신당까지 합하면 범민주계는 41이야. 아니, 이게 한 주 사이에, 일주일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자, 우리 항상 여러분들 이 배종찬의 여론고수 시즌2에서는 그냥 무작정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다. 항상 어떤 지지율의 변화가 있을 때는 여러분들 세 가지를 봅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또는 사람이 있었는지, 이슈나 사람이나 또 이념이 있었는지, 어떤 이념이 작동이 된 건지, 이걸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어떤 이념이 작동될 만한 거는 딱히 없어요. 근데 이슈를 보자고요. 골치 아픈 이슈가 있습니다. 왜? 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대사로 임명되면서 이른바 지난해에 이 최상병 해병대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사망 사건이 경찰에 이첩이 됐느냐 마느냐, 그거 이첩하지 말라니까. 지시 불이행이냐 명령 불복종이냐,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겁니다. 서울 사람들은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수도권이고 2030 MZ세대. 또 하나 이슈가 뭐냐면 의대 정원입니다.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대통령의 지지율을 뿜뿜하게 만드는, 계속해서 가파른 상승세를 끌어냈던 것이 의대 정원. 그래, 대통령이 저렇게 단호한 의지로 의료개혁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밀어줘야지, 국민들이 밀어줘야지, 중도층도 밀어줘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이슈입니다. 그런데 의대 정원도 뭔가 해결책은 잘 안 보이고 계속해서 갈등은 더 심각해지는 모습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것마저도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렸던 것이 이제는 약발이 더 이상 통하지 않고 뭔가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반발의 목소리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슈에서 지금
두 개의 이슈가 불거졌습니다. 계속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려줬던 의대 정원 학대 문제가 조금 다시 국면 전환이 이루어졌고, 아니 끝난 거 아니야? 뭐 요즘에는 그 이야기가 잘 안 들리던데 했던 이종섭 전 장관 해병대 이슈입니다. 이게 또 불거졌어요. 그리고 이종섭 대사는 결과적으로 공수처에서 출국 명령을 내렸는데 이 출국 명령에 대한 사실이 확인이 안 된 채 호주 대사 임명으로 나가려고 그러다가 출국 정지가 돼 있으니까 이걸 법무부에서 풀어줘라. 이러고 이종섭 전 장관은 수사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고 휴대폰까지 전달을 하면서 출국을 했어요. 근데 지금 도주대사 난리법석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론은 중도층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중도층들이 흡수가 됐다가 국민의힘 쪽으로 왜? 막장 공천, 친문 비명 학살 공천, 무슨 대장동 공천, 심지어는 강북을에서 공천됐던 이 정봉주 후보자분 또 막말 파장이 또 가정폭력 문제가 불거지면서 공천 취소가 돼.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의 공천이라는 게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얻었던 반사 이익이 이제는 어느 정도 일단락 돼버리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이슈가 빵 하고 터져버린 거죠. 자, 마지막에 또 인물입니다. 수도권은 아니지만 수도권 호남, 수도권 서울 PK, 서울 경상도, 서울 전라도의 표심 변화를 많이 영향을 받는 건데 지금 막 5.18 터지죠. 그러니까 서울 호남이 달아난 거야. 서울 호남이 아니 이재명의 민주당은 도무지 미워서 못 찍겠는데 이게 막 또 5.18 문제가 터지고 하니까 호남 문제가 또 터지면요. 서울 호남이 반응을 합니다. 아 이거는 국민의힘은 이건 아닌데 그럼 어디로 갈까? 우리 그냥 찍지 말까? 또는 조국한테로 갈까? 이른바 서울 호남 민심에 영향을 줄 만한 또 서울의 2030 MZ세대의 숫자가 많습니다. 장해찬 공천받은 후보자의 또 발언, 파장, 막말, 파장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물론 민주당도 여전히 계속해서 뭐 양문석 공천 후보자의 막말, 파장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국민의힘 쪽에 이번 국면에서는 집중이 되면서 타격을 받는 모습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주목해야 될 건 그렇습니다. 한 주 만에 변했다는 것은 또 변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총선 때까지 이 서울 민심이 민주당이 견인을 한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에 부담이 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는 이슈가 빵 하고 터지면서 또 유권자들이 살짝 마음이 변하는 여론조사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지금 서울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응답 비율이 다시 높아졌어요. 그게 또 변할 거야. 여러분 또 변하기 때문에 이건 민주당 쪽으로 완전히 마음이 가 있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얼마만큼이나 빨리 이런 논란을 이종섭 또 의대 정원 논란을 수습하고 나가느냐에 또 조국 바람을 얼마나 빨리 효과적으로 차단하느냐에 따라서 또 선거 총선 판세는 변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야기는 서울 위기설이 아니라 서울은 계속해서 여론이 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